양자수에 대한 설명이다. 양자수는 얘들아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몇 개니? 세 개. 세 개겠죠? 전자를 나타내는 양자수는? 네 개. 전자 한 개잖아. 그래서 주부자 스친자기까지. 그래서 얘들아 전자 하나당 양자수 4개가 다르다는 거. 누구 규칙이야? 베타 규칙이지? 네. 마지막에 양자수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전자가 7개 있으면 4개의 양자수 조합도 7개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자, 종류가 같은 오비탈에서 무슨 뜻일까? 첫 번째 말이 주부자가 같은 이 뜻이야. 주부자가 같은 오비탈에서 자, 주양자수가 증가한다면 N값이 증가하는 거지. 오비탈 에너지 커진다고 맞았지. 주양자수가 에너지 준이니까. 주양자수가 N일 때라고 했거든. 부양자수는 N값에 대해서 이만큼 가지에 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럼 봐. 1껍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1 빼기 1가지가 뭐요? 없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 N-1 값에 해를 갖는다는 얘기야. 알았어? N-1 값에 해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주양수 1은 뭐만 갖는다? 0만 갖고 주양수 2는 0, 1을 갖고 근데 그 오비탈의 우리가 모양 그러면 부양자수잖아. 맞지? 근데 오비탈의 방향 그러면 자기양자수라고 배우잖아. 오히려 방향보다는 오비탈 개수라고 하는 게 더 좋아. S오비탈은 몇 개만 있어? 한 개. 1짜리는. 자, 부양자수 1은 P오비탈이잖아. P오비탈은 몇 개 있다? 3개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좋다. 이거는 틀렸다. 지금 오비탈의 방향과 관련있는 양자수는 자기양자수다. 맞는 말이야. 오케이? 오비탈의 개수라고 생각하라고. 이거. 다음. 103번이요. 아니, 네가 수소면은 네가 성립하잖아. 근데 얘 그냥 원자라고 했으니까. 103번. 근데 수소면 애초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 아, 그런가? 수소는 전자가 한 개인데? 아, 그럼 오케이. 자, 보자. 바닥 상태인 거라고 했잖아요. 5번. 이거, 여러분, 들떴다는 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들떴다는 게? 천정규칙도 만족 안 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생길 수 있다예요. 네. 들떴다는 건. 그럼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뭐의 규칙이 위배된 거죠? 폰트. 이거 훈트에 위배된 거죠. 그죠? 쟤는요? 싸움. 위배됐어요? 1번이? 네. 2P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ES에 있던 것들이. 그 다음 3은? 훈트죠, 역시. 여러분, EPX라는 건 박스 하나를 뜻해요. 지금 EPY까지, EPZ까지 채워져야 되겠죠? 얘는 어때요? 잘 됐어요. 얘는 바닥 상태라고 부르겠죠. 얘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3P 6 다음에 4S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걔가 에너지 낮으니까. 네. 이거 들뜬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 다음 몇 번? 기억식을 하냐? 아니, 이거 아니야. 115번이요. 기억이랑 니은이 틀려서 되게 짜긴 했는데 나도 되게 잘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건 다른 말에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헬륨이잖아요. 네. 맞죠? 여러분 2번 헬륨은 1S의 둘입니다. 맞죠? 네. 이게 무슨 상태야? 들어간다. 바닥 상태입니다. 근데 저게 지금 몇 껍질까지 간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들뜬 상태로 갔는데 이렇게 간 거죠. 1S의 1. 여기까지 됐어요? 이 팩에 1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죠. 그럼 이제 이 껍질에는 보세요. 이 껍질에는 누가 있고 ES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거 가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전자가 1껍질에 이렇게 있고 맞죠? 이렇게 조합이 되네 하나. 알았어? 그 다음에 얘하고 얘로 조합되네 하나. 얘하고
얘로 조합되는 하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로 조합되는 하나. 총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네 종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이 정답. 알겠죠? 다음 134번은 이거 뭐냐? 아, 133에, 기억되겠네. A가 질소잖아요. 모르셨구나. 예, A가 질소입니다. 네, 근데 중학교 때 질소는 굳이 이온으로 표기하지 않는다고. 굳이 이온으로 표시하는 거지 이온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헬륨도- 헬마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헬륨도 굳이 이온화되지 않는 거지 강한 에너지를 받으면 이온화되겠죠. 그럼 제가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안정한 얘는- 이온의 전자 배치라고. 이런 얘기예요. B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자이다라는 표현은 얘가 금속원선이 비금속원선이라고 붙는 거예요. 오케이. 네. 비금속입니다. 근데 A요. 질소잖아요. 질소는 가만히 있어도 안정하죠. A와 C의 안정한 이온이라면 A 비금속이니까 누구 따라가겠어요? 10번. 네. 네온을 따라가겠죠? C는요? 18번. 아르곤을 따라가겠죠? 달라요. 아니요. 네, 10번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트륨. 아, 그렇군요. 똑같이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디귿은 같네요. A는 그냥 원자 상태로도 안정하잖아요. 6번 탄소는 안 그래요? 원자 상태는 안정하죠. 네. 6번 탄소가 원소들 중에 제일 이온화되기 어려워요. 18조 빼놓고는. 나머지는 돼요. 근데 안정한 이온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수소 무슨 이온이에요? 양이요. 음이온이에요. 수소 음이온이에요. 네. 아, 저기 결합한 거예요? 네, 이온 결합이에요. 결합한 줄 몰랐어요. LiH잖아요. 얘가 양이온이가 음이온이에요. 안정한 이온이에요. 이거는요. 안정한 이온이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존재할 때가 더 많느냐? 그러면 그 상태를 묻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합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비금속이랑요. 극성 공유 결합할 때가 이래요. 이거는요. 이온 결합할 때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금속이라 하면 전자를 얻는 성향이 강한 거. 그때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러면 18족이에요. 무조건.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소 자체가 저렇게 이온화되기는 어렵죠. 보통 다른 원소들보다는. 이 질소 자체가 왜 어렵냐고 그러면 물질인 질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N2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N은 이온화돼요. 다음. 셀프. 머릿속에 스캔이 안 돼서 그래. 내 봐봐.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주의점이 뭐냐면 2, 3주기잖아. 그래도 2, 3주기가 모두 얘들이 주기성이 똑같지. 그잖아. 네. 너희들이 지금 홀전자수를 위주로 내가 풀으라는 이유가 뭐야? 문제풀이 할 때 뭐를 보고 들어가냐가 속도를 좌우해. 홀전수가 똑같잖아. 근데 몇 개? 3개잖아. 너네 한 주기에 3개 똑같은 애가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어. 1, 0, 1, 2, 3, 2, 1, 0이니까. 2는 2개고 0도 2개야. 그치? 그러면 제일 먼저 1부터 치고 들어갔어야지, 니들이. 그치? 그런데 봐라. 중요한 건 피오비탈에 던졌어요. 피오비탈에 던졌어. P. 이 피오비탈 전자수가 정체 구간이 생겨. 두 구간에서. 누구냐? 봐라. 9번 플로리는 2P의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5개가 들어. 맞지? 그래야 9번이니까. 10번 네온은 몇 개 들어? 6개 차. 11번 나트륨은 몇 개 들어? 6개야. 12번 마그네슘 얼마야? 6개야. 여기가 다 똑같아. 왜? 여기는 3S1, 3S2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13번 알루미늄으로 갔을 때 7개가 돼. 여긴 6개고 여기가 하나 더 넣는다고. 3P. 그래서 7개가 되는 거니까. 이해 가냐? 그럼 그 조건에 맞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 홀전자 수가 몇 개요? 얘가 하나. 얘는 0, 1, 0, 1이잖아. 이게 B인 거야.
알아서 번호가 둘 차이 나면서 이해 갔어? 오비탈 개수는 어떻게 차이 나? 하나씩 차이 나지. 이런 건 풀어본 사람만 아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거 풀어봤어. 그런 친구를 못 잡아. 경험치를 쌓으라고. 자기가 뇌가 안 굴러가거나 스캔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경험치를 쌓을 수밖에 없어. 이거 하나 내가 보여준 거야. 물론 밑에 보기는 딴 거 물어봤어. 그런데 이런 걸 찾는 거지. 오비탈에서. 중요한 거야. 알았어? 새롭게 나온 거지. 요번에 6월 모의고사에 고3들 나온 것 중에 또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오비탈에 된 거. 내가 시험 직전에 또 풀어줄게. 지금 풀어볼 때 까먹으니까. 저희 동아리 시간에 쌤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풀어봤어요. 저런 그러면 지금부터 원소의 주기성 하실게요. 하실게요. 자, 여러분. 원소의 주기적 성질입니다. 주기율은 하나요? 그거 해야죠. 쏘리. 주기율표 서울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주기율표 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자, 주기율표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꼭대기에 알겠어요? 맨 윗줄에 원소가 2개 있어요. 너희들이 중요하게 다뤄줄 애들은 얘입니다. 얘가 원자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죠? 2번입니다. 2번. 그쵸? 안정한 전자 배치. 얘가 몇 쪽입니까? 18쪽에 해당되겠죠. 18쪽. 그죠? 그 다음엔 원소가 몇 개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개가 존재합니다. 얘 몇 번일까요? 맨 끝에. 10번. 얘가 10번이에요. 10번. 이렇게. 다음에 원자가 몇 개 있어요? 또 8개 있습니다. 마지막에 몇 번일까요? 18번이요. 그 다음에 원소 몇 개 있어요? 2개. 우리가 봐야 될 건 얘입니다. 우리 맨 윗줄을 주기라고 하죠. 1주기. 얘는 2주기. 이렇게 주기를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주기는 전자 껍질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요.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한테 주기는 곧 주양자 쓰는 거예요. 뭐를 갖고 푼 거냐면 보호의 전자 껍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보호의 전자 껍질에서 안쪽 껍질을 N만 갖고 표현한 거예요. 원그래프. 원그림 보일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원그림 보이죠? 1주기는 원이 하나 있고 2주기는 2개 있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게 주양자 수만 갖고 표현한 겁니다. 진짜 원자 모형이 아니죠. 근데 이 보원자 모형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모형을 보면 얘가 몇 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주양자 수는 곧 뭐에 해당된다?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얘가 중요합니다. S오비탈의 수예요. 다시 말해서 2주기 원소는 기필과 S오비탈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S오비탈 2개면 전자 몇 개 채워지죠? 4개. 고로 이 4번 베릴륨까지는요 P오비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박스 기억해봐요. 1, 3, 1, 3, 2이에요. 기억나요? 거기다 채워 들어가는 거. 그게 싸움의 규칙이죠. 그리고 3만 조심해야죠. 하나씩 채워야죠. 그게 홈트 규칙이에요. 그리고 채울 때 반드시 업다운으로 채워야죠. 그게 파울리 베타 규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 수이며 S오비탈 수이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성을 넣어야죠. 자, 제가 말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요. 1, 2, 3, 4, 5, 뭘까요, 이거? 교수에 이게 딱 안 나오잖아요. 뭔가요? 이거, 이씨. 저 지금 필기하려고. 샹쌍둥이야? 6, 7, 8, 9, 9, 9, 9.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그렇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그럼 마지막에 몇 개가 끝이에요?
10. 10개가 끝이죠. 얘들 10개밖에 안 배우는데 오비탈을. 다시 1, 0, 1, 2, 3, 2, 1, 0. 걸렸다. 그렇죠. 기억나요? 0, 0, 0, 0, 피우겠어요. 2분의 1, 아, 1, 2분의 3, 2, 뭐예요 이거? 피오미탈분 S. S오비탈수분의 P오비탈수죠? 그러면 그 대판이 돼서. 이거 다 외우고 마지막 하나. 외우고 있어요. 예. 벌써 뭔가 딱 느껴져야 돼. 그 정도로 문제를 풀어야죠. 안 풀면 그렇게 돼요. 문제 안 풀면. 그냥 이렇게 0, 쳐봐. 2, 2, 전자가 이. 막 채워질. 2, 맞아. 4, 6, 0. 네? 네? 0, 2, 2, 2, 2, 4, 6, 0. 한 건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원자과 전자수 빼기 홀전자수요. 아. 근데 또 아는 척해. 너무 좀 너무 랜덤하잖아요. 니들이 배운 거 묻는 거예요, 지금. 네. 다시.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속도 안 나와요. 아이, 해요. 이런, 씨. 문제를 많이 풀어 가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실제로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나도 알고 있어요. 머리 좋다고 해요. 다시요. 이 족을 보겠습니다. 족. 이거는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원자과 전자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 18족은 얼마라고요? 그냥 이거 조심하시고요. 최각전자는 얼마일까요? 8. 혹은 올. 소전 2번 헬륨은 2, 10번 네온은 8. 알겠습니까? 말에 따라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얘가 누굴까요? 이게 금속입니다. 맞아요. 뻑큐 딱 그랬죠. 네. 이게 금속 원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교를 여러분들이 감동을 갖고 외워야 될 게 뭐냐? 오늘 시간 끝날 때까지죠. 이겁니다. 지금 노란 밑줄을 친 원소가 총 몇 개입니까? 세트. 6개죠. 얘를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세트 1이라고 외우세요. 다시요. 세트 1은 2에서 3주기를 걸치는 원소인데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릅니다. 얘를 따라요. 그게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걸 세트 1이라고 할 거예요. 최후의 각이에요? 최후의 과학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도 그때 옛날에 의미 있는데. 제 외곽이 맞을 것 같아요. 외곽. 어? 근데 전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쓰셨는데. 예. 항상 드셨던 거 같아요. 다음, 세트 2. 이거 자르실 거예요? 인간들 남겨두죠. 근데 이거 찾아볼 만해요. 내가 어디서 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외곽을 안 쓰고 각을 써요. 근데 의미상 왜 각이 나요? 왜 각인데요? 3주기. 얘는 아, 각이에요, 그냥.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릅니다. 그냥 각인데요. 각이든 곽이든 뭔 상관이에요. 그냥 합시다. 각을 그냥 아마 이렇게 해놓고선 각이라고 계속 쓸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그냥 질문하네. 아, 기분도 좋고 그런 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각 쓰면 되지. 몇 종류입니까? 5종류입니다. 이게 세트 2예요. 이거 2개 외우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세트 1과 세트 2가 오늘 주기성에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퓨비탈의 전자수,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뭐 퓨비탈 전자수가 A하고 A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있죠? 그것도 세트 1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쪽에서 변화하는 싹 외우세요. 됐죠? 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 정말 1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오는 거 틀리면 개 망신을 당하는 문제 바로 그럼 이제 주기율표 발견사요. 주기율표의 출발은 덩어리 모았던 데서 출발을 합니다. 웨베라이너 시대에는요 그렇게 원소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물하고 반응하는 정도, 그 다음에 밀도, 이런 것들, 그 다음 색깔을 갖고 있는 기체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얘들은 그때에 있는 원소들이 3개씩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알아내죠. 이게 지금 세상 원소들이라는 건 현재의 동족 원소와 비슷한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까? 동족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서 화학적 성질이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원소들이 발견되면서 뮤렌즈라는 과학자의 옥타브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이것도요 1주기에서 4주기까지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 4주기, 6주기, 뭐 이렇게 5주기 넘어가면요 18개, 32개 막 이렇게 외곽의 현자가. 근데 앞에서 1번부터 그래도 한 10번까지 알았습니까? 1번부터 20번, 20번 요 사이에서 8번째마다 뭐가 바뀐다? 화학적 성질이 바뀐다는 걸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냐? 3족부터 12족 원소예요. 걔들은 3족부터 12족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2개 내지 하나예요. 이건 아까 우리 마지막 박스, 우리 10개까지 배우잖아요. 박스 10번째 박스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이스. 4S였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올까요? 3D. 그래, 3D 아무리 채워도 그 원소들은 무조건 원자과 전자수가 4S에 들어있는 애 2개 내지 하나. 알았어? 전이원소들이 그래요. 최각의 전자가 2개 내지 하나예요. 그럼 무슨 원소입니까? 금속 원소죠. 그죠? 전자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래서 금속이 주기율표가 훨씬 많은 거죠.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멘델레프라는 과학자는 자주 나와요. 오답으로. 현재 주기율표라는 거. 이 사람은 렌델 현재의 아니에요? 예, 그냥 멘델레프 하세요. 원래 멘델 세존이에요. 근데 멘델 세존 이러잖아요. 이거 에페모더 틀렸다고 안 해요. 주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민중석식? 민중석씨라고 써, 그냥 민중석. 멘델레프라는 사람은 이 원자,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 대신에 뭐를 대보냐면 질량수 순으로 순서대로 원소를 나열합니다. 지금의 주기율표랑 거의 비슷해요. 예외가 뜨죠. 뭐 18번 아르곤은 40인데 19번 칼륨이 39니까 이 19번 칼륨은 아르곤 자료로 가야 되거든요. 질량수로. 근데 성질이 안 맞아. 얘는 뭐 화학결합도 되게 심하게 하고 금속의 성질을 띠고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띠거든요. 오히려 아르곤이 18쪽의 성질을 띠고 그 다음에 니켈하고 코발트 거기서 또 질량수가 바뀌어요. 이런 것 때문에 멘델레프도 정확한 물질들의 어떤 규칙성을 찾지는 못했죠. 그러다 오즐리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현재의 주기율표 같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 사람은 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써놨는데 근데 지금 말 웃기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는 원자 번호인데 뭘. 그런데 이 사람은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에요. 양성자의 숫자다. 결국 양성자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러더퍼드였죠? 러더퍼드 제자예요. 그 연구소에서,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합니다. X선을 써가지고, 그 플랑크상 파로 물질파를 계산해가지고,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찾아냈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확정. 그러다가 아쉽게도 못 받았죠. 수상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저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불쌍한 분으로. 그 다음에 현재 주기율표, 원소기호나 이런 것들의 규칙을 다 다듬은 사람은 베니셀리우스예요. 이 사람은 니네 책에서는 안 나오니까. 너무 최근 인물일까요?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과학사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나오면 괜히 틀리면 괜히 그렇잖아요. 기분이. 예. 자, 여러분 115쪽을 가볼까요? 115쪽에 위에 현대의 주기율표 보입니까? 자, 니네 반이 워낙 질문도 없고 숙제도 더럽게 안 하는 반이니까 제가 TMI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4주기 보세요. 현대의 주기율표 4주기. 네. 21번을 보면 스칸dim이 볼 겁니다. 맞죠? 네. 스칸dim은 전자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21개 있죠? 네. 그러면 20개까지는 칼슘하고 똑같죠? 네. 자,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채울까요? 4. 3D에 채웁니다. 얘가요? 예, 나머지 하나를 3D에 채워요. 네. 그럼 홀전자 하나죠? 네. 그러면 얘의 원자과 전자수는 뭐라고 얘기한다?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네. 왜요? 3D는 어차피 3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예요. 그럼 우리 얘를 보호 전자 껍질로 설명해 봅시다. 21번을 K에 몇 개? 2개. L에 8개. 8개. N에 9개. 3S, 3P, 3D에 들어갔으니까. 이해갔어요? 그래서 M에 9개, N에 2개. 근데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3D 들어갔잖아요. 원래 288 아니에요? 그거는 20분까지 공부하는 심플한 아이들. 아, 그래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22번 티타늄 보세요. 22번 티타늄이에요. 잘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얘는 20번 칼슘까지 똑같이 4S에 둘입니다. 그럼 3D에 둘 들어가야죠. 질문, 홀전자 몇 개? 2개. 2개라고 하는 거죠. 3D 오비탈이 5개거든, 오비탈이. 하나하나 채워주는 거죠. 자, 질문. 얘 원자과 전수 몇이라고 한다? 2라고 합니다. 4S가 가장 마지막 껍질이니까. 보호 껍질로 설명해봐요. K에 2개, L에 8개. 여기까지 똑같아요. N에 10개. 알겠어요? 왜 3D에 2개가 더해지니까. 그리고 N에 2이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24번 크로멘 보세요. 24번 크로멘. 크로멘만 해요. 자, 여러분 24번 크로멘 한번 얘기해볼까요? 24개거든요? 네. 그러면 자, 4S에 2개 맞죠? 네. 3D에 4개입니다. 네. 자연계의 홀전자 수를 찾아봤어요. 네. 6개 들어요. 홀전자가 6개 들어요. 죽인다. 자, 그래서 훈투 규칙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훈투가 야, 어떻게 홀전자 많은 경우수를 따르라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따르더라는 것을 훈투가 발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4S에 둘, 3D에 넷 이래야 되는데 4S에 있던 전자 하나가 3D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4S에 하나, 3D에 5개. 알겠습니까? 그럼 K에 둘, L에 8, M에 13이 돼요. 왜? 8에 5을 넣어야 되니까. 3D에 5을. 그리고 N에 몇?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스칸디움, 티타늄, 버나디움 8가지 2잖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크롬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망가니드, 철, 코발트, 니켈 거기까지도 다 2예요. 그런데 구리부터 또 달라져요. 여러분 구리단 잘 보세요. 29번입니다. 20번까지 4S에 다 채우고 자 5개 박스에다 9개를 채우거든요. 그럼 홀전자 하나잖아요. 근데 자연계에 발견되는 전자를 보니까 3D에 다 채우더라는 거예요. 전자를 10개를 다 채우면 4S 하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K에 둘, L에 8, M에 18이에요. 다 차요. M에 18. 그리고 N에 하나죠. 이렇게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의 규칙을 따른 것도 아니고 자연계에 이렇게 발견되는 애들도 있구나. 뭐 훈투 규칙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홀전자가 많은 경우는 3D에 9개 채우나 4S에 다 채우고, 그지? 4S 하나 채우고 3D에 다 채우나 똑같잖아, 홀전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특별한 건 구리랑 크로뮴은 외곽의 전자가 하나다. 그럼 봐봐요. 21번부터 29번까지 쭉 따져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들은 전자수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최외곽의 원자과 전자수가 둘 내지 하나로 마치 동족처럼 행동해요. 이런 애들 전이원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리고 또 전이원소에 해당되는 밑에 막 사족의 우주기 쭉 있죠? 이 중에 중금속이 많아요. 당연히 구리도 여러분 중금속 그럼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금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몸에 쌓는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 몸에 이제 계속 쌓여질 수 있는, 알겠습니까? 수은이나 아니면 누구, 카드뮴이나 비소. 근데 여러분 실제로도요, 아연하고 구리도 중금속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이제 그림을 봅시다, 여러분. 자, 맨 밑에 원자 모형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에요. 원래 보호는 수소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학자들이 끌어다 쓴 겁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원자들을 보지 마세요. 이 모형은 단순하게 주기율표에서 주기, 원자과 전자수, 이런 거를 최외곽 전자수, 그러니까 족 같은 거 확인하려고, 이런 거 확인하려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딱 얘기하고, 둘 중에 한 놈은 분명히 이 얘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흠칫했지만 제 말을 듣고 이해했다. 학교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다빈이한테 이제 학교도 이해하라고. 이제 다빈이 그거 더 말하고 다닌다고. 자, 족 같은 거는 외우지 마시고, 주기 같은 거 외우세요. 네? 여러분, 이 전자껍질 모형은요, 주기하고 원자과 전자수, 이런 것들, 족 같은 거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다. 그 외엔 아닙니다. 알겠지? 자, 이제 넘깁니다. 여기 그래요.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까닭. 당연히 옥타브 소리죠. 8개를 채우고 넘어가는 그 순서대로 주기가 뜬다. 그래서 20번만 살짝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원소의 분류를 보면, 여러분, 원소는, 이거는 저기 가서 더 중요한 거거든. 3단원에 가서. 근데 이렇게 나눠주자. 원소는 커다랗게 2개로 분류한다. 남자, 여자. 알았지? 남자가 누구? 야. 금속. 여자가 누구? 그게 비금속이다. 사상이. 니네 주기율표 전체를 보잖아? 그럼 금속이 훨씬 많아. 남자가 훨씬 많다고. 중성물 때문에. 그 현재도 어때요? 남자가 훨씬 많아. 난 여자가 부러워. 왜요? 너 대놓고 찍어도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시는. 그런데 웃기는 건 남자가 훨씬 많은데도 괜찮은 사람이 여자가 훨씬 적은데도 여자가 많은 남자들만 많아. 참 어이가 없죠? 내 여자가 많은 남자들만 많다고요? 어? 그 여자가 여자들이- 겹쳐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무런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중에 괜찮은 애만 찍어. 내가 찍잖아? 그럼 내 친구 똑같이. 아무래도. 그렇다면 밑에 이겨야죠. 그 그래프에서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자. 세로축이 원자과 전자수기 때문에 0이기 18족이다. 맨 밑바닥에 있는 애들 있지? 걔들 18족이야. 헬륨, 네온, 아론. 이해 갔어? 뭐예요, 저?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왜죠? 자, 이제 원소 분류는 금속과 비금속, 준금속은 여러분 그냥 궁소나 규소, 균신 이런 애들이 이제 중금속이다라고 알아두고,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 실리콘 같은 경우는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고, 알겠지? 그때 실리콘을 중심으로, 그지? 13족, 그 다음에 15족 이런 애들이 섞이면서 13족 P형, 15족 N형 뭐 이런 식으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주기율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금속원소들은 대부분 전자를 잃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반응성이라는 걸 볼게요. 사실 이게 사단원에 뜨는 거지만 가끔 하나 툭 나올 수 있습니다. 금속의 반응성, 비금속의 반응성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온 결합이에요. 아까 선생님 세트 1, 세트 2 얘기했죠. 자, 보세요. 전자는 무조건 둘,
18을 따라갑니다. 그럼 제가 던지는 숫자에 가까운 숫자가 누군가 찾는 거죠. 여러분 8 누구 따라갈까요? 10을 따라갑니다. 그럼 얘는 이온화가 되면 마이너스 2가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에요. 근데 12번은요. 10을 따라가니까 플러스 2가 이런 게 금속이고요. 이해 갔죠? 그럼 자, 잘 들어봐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성향이 바로 금속의 반응성이에요.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비금속의 반응성이고요. 그럼 금속은 여러분 이거예요. 금속은 전자가 외곽에 하나씩 있는 애들이 1족 원소잖아. 그지? 근데 그 1족이 핵으로부터 자, 멀수록 가까울수록 어떤 전자가 힘이 세지? 멀수록 에너지가 세잖아. 핵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잖아. 걔들이 전자 도망가기 쉽다고. 알았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무슨 성향을, 주기성을 성향을 막 공부할 때도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 위주로 생각하라고. 반응성조차도 화학 변화기 때문에 전자가 누가 이동하기 쉽냐? 근데 도망가기 쉬우려면 에너지가 높은 애가 도망가기 쉽다는 얘기고, 비금속은 약간 말이 좀 달라. 생각해봐. 비금속은 외곽에 돌도 있는 전자를 땡겨와야 되잖아. 자, 땡겨오면 어찌 보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어때야 돼? 잃어야 돼. 방출하고 들어오는 거거든. 좋아, 그럼 야, 적게 방출하네. 그거 바로 도망갈 수 있지. 근데 크게 방출하는 거는 그만한 에너지를 받아야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은 오히려 전자를 받아들이는 반응성, 다시 말하면 전자를 받아들이는 걸 환원이라고 하거든. 환원되는 성향은 금속과 반대야. 자, 금속은 같은 족이면 3번 리튬보다는 11번 나트륨이, 11번 나트륨보다는 19번 칼륨이, 37번 루비늄이, 55번 세슘이. 그렇게 족 아래로 원자번호 클수록 반응성이 커. 근데 비금속은 오히려 플루리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작을수록 전자가 핵과 가까이 붙들려야 되잖아. 에너지 많이 있거든. 그럼 안정적이다. 알았어? 대신 반응성만 그렇게 봐도. 자, 알칼리 외워. 리나가 클루비 셀에서 프랑스로 튀었다. 리나 깔로세. 여기까지 외우고 좋아. 자, 17종은 풀 뜯는 염소를 구하라. 더 많은 게 있지만 19분입니다. 어딨어요? 숙제 나가고.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우리가 2장에서 2개를 배운다.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는 이걸 배울 거고, 얘들의 주기성을 배울 거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과 그것들을 또시 비교하는 주기성을 배우게 될 거야. 이게 이 장의 하이라이트다. 그 첫 번째 요령으로 우리는 원자 반지름을 볼 텐데, 원자 반지름에 내가 지금 체계적으로 수업을 해주고 싶지만서도 너희들이 체계적으로 들을 의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스토리대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툭 던질 거야. 네. 자, 뭐를 던진다고? 결정타를 쭉. 아, 그때는 확 타고. 자, 다시. 원자 반지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결국은 전자가 들어오는 공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원래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야. 전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어디든 있다라는 확률함수로 표현하잖아. 그럼 그 전자가 노니는 공간이 크면 반지름이 큰 거고, 그 공간이 좁으면 반지름이 작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노는 공간을 누가 결정하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넓어지고 줄어드냐고. 바로 중심핵이라고. 중심핵이 전자를 못 가게 잡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잘 봐. 이게 있어. 핵전화. 핵전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도 좋아.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핵전화가 센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말을 쓴다. 무기를 만들든 아니면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뭐 최고 속도 이런 말 쓰거든. 또 최고 사거리 이런 말 쓰거든. 근데 거기 유효 사거리라는 말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최고 사거리는 쏘면 그냥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날아간다 이거야. 대신에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거나 우리가 목표한 바에 도달하는 그 값은 유효값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유효값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면 바람도 있을 수 있고 날씨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뭐 어떤 연료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지. 봐라. 핵 전하는 양성자의 숫자인데 모든 원자가 그 숫자만큼의 핵의 힘을 낼 수가 없어. 뭔가 방해꾼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유효 핵 전하라고 부를 거야. 자, 문제는 유효 핵 전하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거야. 유효 핵 전하. 먼저 얘의 방해를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누구냐? 바로 전자야. 여자의 적은 누구? 남자. 그런 것처럼 다시 왜 그렇게? 전자의 적은 전자야. 맥락상으로. 어? 전자의 적은 전자라고. 전자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핵 전하와 전자 사이의 힘은 전기적 인력이잖아. 물리학에서도 전기적 인력은 1대1 값을 따지거든. 1대1 값을 따져. 그때 전자 하나가 어떤 전하의 힘을 받는다? 1대1로 따졌을 때 전기력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그거야. 3번 리튬이면 플러스 3이야. 양성자 수가.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 간의 힘이야. 근데 그 힘에 방해를 하는 애가 누구냐? 또 다른 전자란 말이야. 전자가 그 전자를 밀어내기도 하고. 그치?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려막는다. 뭐 한다고? 가려막는다. 블로킹.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유액전화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려막는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봐요. 가려막기 효과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가려막기 효과는 단순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핫플레이스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 그 사진을 찍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럼 사진 제대로 된 사진을 건질 수가 없지.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는데 사람이 많으면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해.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으면 찍는 거 되게 편하잖아. 무슨 말이야? 핵과 전자 사이에 다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경우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럼 전자 2개 이상이면 무조건 가려막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애들과 자, 자기보다 에너지가 낮은 애들의 전자에 가려막는 확률이 달라. 누가 핵 근처에 더 많이 있을 확률이 크겠어? N값이 적은 애들이 핵 주위에 있을 확률이 크겠지.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N 죄암자 수가 이거 뭐라고 해야지? 그냥 핵으로부터 낮은 전자 껍질에 뭐가? 전자들이 주양자 수가 동일한 전자 껍질보다 어떻다? 크다는 거야. 이 말은 뭘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도 가려막는다는 얘기야.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려막는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원자 모형을 이렇게 봐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전자를 내가 몇 개 표현했냐? 두세. 3개 표현했지? 그러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고 쳐보자. A도 B를 가려막는다. B도 A를 가려막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이건 보호전자 껍질 모형이야. 이건 현대 오비탈랑 비슷하면 얘는 에너지만 같을 뿐이야. A, B는. 알았어? 에너지만 같을 뿐이고 그저 이 전체에 A, B는 충분히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거지. 어디든 있을 수 있어. 근데
핵 근처에 나타나 있을 확률은 A, B가 누구보다? C보다는 커. 그러면 A도 B를 가려맞고 A는 C도 가려맞고, 다시 B도 A를 가려맞고 C도 가려맞고. 질문: C는 A, B를 가려막을까 못 가려막을까? C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다니까? 가려막을 수 있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생각하자고. A, B가 C를 가려막을 확률이 더 큰 거야. 누구보다 더 크냐면 A가 B를 가려막을 확률보다 더 큰 거야. C가 느끼기에는. 다시 얘는 전자가 3개 있으면 양성자가 3이겠지. 그럼 얘와 얘 사이의 인력은 얘는 어차피 C든 A든 모두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전자가. 결국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 거리 제곱분의 전하의 곱으로 표현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둘이 곱하면 이 중심핵과 C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음수는 인력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알았어? 양수는 청력이라는 뜻이고. 그럼 마이너스 3만큼의 인력을 받느냐, 핵의 힘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야. 3보다 낮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유효핵전화라고 불러. 이해 갔어? 근데 그 값이 누구 영향을 많이 받나 봤더니 전자간 반발력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지? 중심 핵의 전화량도 있을 수 있어. 왜? 저 3이 4로, 4가 5로 커지면 힘을 세지잖아. 그치? 근데 가장 큰 건 안쪽 껍질이 가려먹는 효과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더라는 거야. 누구를 측정함에 있어서? 원자 반지름을 걸 측정함에 있어서. 알았지? 자, 그럼 내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 잘 들어봐. 유효 핵전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알았니? 크면 원자번호 크다라고 외워. 당연히 양성자 수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 유핵전화 크겠지? 근데 이걸 요렇게 국한시켜볼게요. 같은 뭐일 때? 주기일 때. 그 다음에 같은 조기일 때. 니네 이거밖에 안 나와. 같은 조기거나 같은 주기면 원자번호 크면 유핵전화 커. 알았어? 자, 한번 보여줄게. 자, 2주기를 보여줄게. 2주기를 보여주면 봐라. 가로축은 원자번호다. 자, 세로축이 상대값이라고 할게. 상대값. 자, 이렇게 나타난다. 원자번호 커지면서 커지는 거. 이걸 핵전화라고 할게. 이론값이 되겠지. 이론값. 핵전화. G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유효값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유효 핵전화. 어쨌든 어떤지 커지지. 어쨌든 커지잖아. 그지? 그런데 실제 값보다 벌어지는 갭 차이는 커지지. 왜 그럴까? 자, 중심의 양성자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적 요소들이 많다는 거야. 이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구멍가게를, 아니 슈퍼를 하나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 근데 너희들이 대단히 무역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 당연히 무역상에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나가는 돈도 많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런 거야. 제반 나가는 비용도 많다.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 바꿔보면 얘는 이게 된다는 거야. 상대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니? 저 갭 차이 커진다고. 이해는 갔어? 이 그림이 뭔지? 자, 그런데 말이야. 요걸 한번 볼래? 니들은 그 장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봐. 그 장에 있는 데이터. 자, 내가 불러놓은 대로 읽어봐. 이거 가로축 원자번호다. 잘 들어야 돼. 8번에 유효 핵전화를 상대 비교할게. 여기 정도 찍었어. 자, 9번 요 정도 돼. 10번 요 정도 됐지? 자, 11번을 갖다 하면 아니지? 그러니까 12번이 요 정도, 13번이 요 정도. 자, 봐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핵자는 어떤다 그랬어? 커진다 했고 여기도 커졌지. 그런데 갑자기 껍질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뚝박 떨어지더라는 거야. 원자번호가 분명히 커지는데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뭐만 변하니? 껍질이 변한 거야. 여기까지는 몇 주기고 2주기잖아. 여기까지는. 여기부터는 몇 주기야? 여기부터는 3주기로 변한 거야. 안쪽 껍질이 생겼을 뿐인데 핵자가 뚝 떨어진 거지. 이거 뭘 의미하냐? 아, 원자 번호가 커져서 핵전하고 커지는 것보다 가려막기에 안쪽 껍질이 생기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정보를. 이게 봤어? 이게 배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막 뒤에서 많이 비교해. 다시 말해보자. 번호가 커지면 핵자가 커지는 거 맞아. 알았니? 근데 저렇게 인접한 원자 번호, 양성자가 하나 증가하고 2개 증가하고 3개 증가할 때 핵자가 뚝 떨어지는 건 가려막기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최고 큰 거지, 효과 중에. 야, 이렇게 유효액자가 뚝 떨어진다는 건 외곽의 전자와의 힘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반지름이 커진다는 걸 의미해. 핵의 힘이 약하면 전자들은 벗어나니까. 알았니? 그러면 이것 또한 비교해봐. 니네 11번 나트륨을 한번 봐봐, 유효액자는. 그 다음 3번 리튬을 봐봐. 누가 크냐? 11번하고 3번 누가 크냐고, 같은 족에. 당연히 11번이 크지. 그럼 이 얘기는 맞잖아. 봐라. 같은 족에서는 번호 커지면 커진다고. 그거 왜 그러냐? 봐라. 3번은 양성자가 3개고 11번은 양성자가 11개야. 그지? 껍질이 커지잖아. 그지? 유액자는 커진다니까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잖아? 나트륨이 훨씬 더 커. 이건 무슨 얘기일까? 핵전화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무시 못하게 커진다는 얘기야, 이건. 알았니? 핵전화가 커진다니까 3번보다 11번이 당연히 커. 근데 반지름은 더 커. 알았어? 이건 무슨 얘기냐? 유액전은 충분히 8개 정도 증가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안쪽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는 더 커져가지고 얘가 뚱땡이가 된다고. 그럼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2개 배웠다. 중심 핵의 힘이 무조건 중요하지. 그런데 그 핵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껍질의 숫자야. 안쪽 껍질이 많아지면 반지름은 무조건 커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다시 우리 여기서 원자 반지름을 그리고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한다는 건 항상 중심 핵으로부터 최각의 전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거든. 그럼 그 전자가 가장 멀리 있다는 건 뚱뚱하다는 거야. 이해하니? 그 영향을 주는 제일 요인이 껍질이야. 가려막기 효과. 두 번째가 뭐라고? 껍질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껍질이 만약에 이렇게 같은 주기는 껍질이 동일한 거 아니야. 안쪽 껍질 하나로 동일하잖아. 이 주기면. 이럴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세진다, 유액자가 세진다 그러면 반지름 오히려 죽어. 핵의 힘이 세니까. 알았어? 가려막기 효과는 똑같으면 중심 핵의 힘이 셀수록 얘들은 반지름이 그만큼 전자품이 당겨지겠지, 가운데로.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게. 야, 원자 반지름은 이게 중심 핵으로부터 최각의 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잘했어. 다 때려. 부시고 던져! 이러가지고 잘한다, 전아. 멋지다. 또 졸게 생겼네, 원자 반지. 틀리죠?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숫자나 없을 때는 막 커지고 없을 때는 그 얘기는요, 수업을 다 듣고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천재예요? 지금 20분 수업했는데 이제 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했거나 네가 잘못했거나.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자를 놓고 봤을 때 중심 핵으로부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무한대로 멀어서 0이 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설명이 무의미해요. 어디까지가 원자 반지름 끝인데요? 몰라, 없어. 과학자들이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의 생각을 해내. 무슨 생각이냐면 바로 반지름을 이렇게 하자라고 규정을 한다고.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 알겠냐? 정말 멋져올다. 알겠냐고. 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과학자들은 원자 반지름 이거를 규정을 할 때 금속과 비금속을 다르게 규정하거든. 전자들이 자유롭게 있는 원자 상태가 아니라 화학 결합 상태에서 측정을 하자고 약속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
금속과 비금속 사이는 측정하지 않아. 항상 조건이 뭐냐? 같은 원소 사이에서 측정을 해. 근데 금속이 같은 원소 사이에서 측정하려면 금속 결합밖에 없어.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거든. 얘가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결합은 이음 결합밖에 안 되거든. 자기 자신하고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다고? 금속 결합이야. 근데 금속 결합의 정의가 뭔지 알아? 중심핵과 최각 자유전자야. 알았어? 근데 비금속은 뭔지 알아? 동일한 자신의 원소여야 돼. 공유 결합해야 돼. 근데 그 조건이 단일 결합이어야 돼. 무조건. 공유 결합이 뭐라고? 단일 결합이어야 돼. 2중도 안 되고 3중도 안 돼. 단일이어야 돼. 그럼 우리가 20번 원소까지 쉽게 말해서 X2 형태의 원소가 5개가 있거든. H2, N2, O2, F2, Cl2거든. 그 중에 N2, O2는 안 된다는 얘기야. 걔는 3중, 2중이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소와 수소의 핵간거리. 이래 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전자쌍을 표현할 때 전자. 수소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봐봐. H2를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야. 얘하고 또 다른 수소 얘하고 S오비탈이 겹쳤다는 거지.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구조식으로. 맞지? 자, 여기가 핵이지. 요 핵이지. 요 거리에 얼마라고? 2분의 1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다. 알았어? 이게 조건이 뭐라고? 같은 비금속 원소 사이 단일 공유 결합 길이의 얼마? 1억을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 니들이 수소를 갖고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면 요 정도 나오거든? 0.074 나노미터 나오거든? 이 거리가. 알겠냐? 얘 원자 반지름 얼마라고 잡아야 돼? 0.037로 잡는 거야. 얘. 그럼 선생님 O2나 N2는 어떻게 측정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3단을 해서 배우는데 얘들도 중심 원자 2개짜리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거냐? 이런 거. 과산화수소 같은 거. 5와 5가 있다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 거리. 이 거리의 반으로 측정해. 여기 단일 결합이니까. 알겠니? 자, 그렇다면 니네는 봤지?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반으로 잡았다면 금속은 말이야, 봐라. 금속은 중심에 양전하가 있고 최각의 자유전자가 도로. 중심, 금속의 양전하가 있고 최각의 자유전자가 도로. 그러면 금속 결합이라는 게 사실 전자와 외곽의 자유전자와 이 거리를 말하거든? 그잖아. 사실은 이 자유전자가 서로 어떻게 돼? 겹쳐지거든, 말 그대로. 겹쳐지거든. 그래서 얘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림은 나와 있지만 핵강거리의 반으로 잡아야 돼. 거의. 알겠니?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나오지만 우리가 원자 형태에서 반지름을 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재다 보니까 껍질이 많은 애일수록 반지름이 대체로 크게 측정이 되고, 껍질이 같은 주기 원소들을 재보니까 얘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줄어들더란 얘기야. 알았어? 이거를 볼 수 있는 로직을 갖고 있어야 돼, 니들이.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전자 간의 반발력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미비한 거지, 얘들에 비해서. 전자 간 반발력에 영향을 주는 건 미비한 거야.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같은 주기, 그 다음에 같은 조 순서들을 찾을게. 자, 너희들은 5개까지 찾으면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정리해서 그걸로 풀면 돼.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 없으니까 잘 봐. 먼저 같은 주기를 놓고 보자. 같은 주기라는 게 뭐가 동일한 거니?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안쪽 껍질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어떻다? 비슷하다고.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하면 이제 얘가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뭔지 알아? 원자 번호라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유효핵전화가 커지잖아. 그치? 유효핵전화 커지면 중심 핵의 힘이 써지니까 원자 반지름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반지름 구름을 확 당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측정이 돼. 이해 갔어? 아니요. 다시 중심 핵에 양성자수가 있고 껍질이 두 개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돌겠지. 여기도 있겠지. 이게 3번 리튬이거든. 자, 4번 베릴륨을 보자. 중심에 플러스 4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4번 베릴륨. 이 이론에 의하면 누가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리튬이 더 커야 돼. 왜?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지? 이 안쪽 껍질이 행해지는 가려막기 효과가 어떻다는 거, 둘은. 같다라고 놨을 때 이거야. 제가 비슷하면 누가 영향을 받는다? 중심 핵의 양성자수가 많은 구름을 세게 당기겠지. 그러면 바로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의 힘이 유액 전하가 그나마 구름을 세게 당기는 힘으로 더 세질 수 있잖아. 반지름이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하나, 둘. 얘 둘 사이의 반발력도, 이거 둘이 반발력이 있으면 반지름 커질 수 있지.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봐요. 지금 얘는 중심 핵의 전하가 중심 핵전하가 얼마냐면 물론 플러스 3보다는 작겠죠. 유핵전하니까. 하지만 3이라고 놓고 얘는 얼마? 4라고 놨을 때 잘 보세요. 최외곽에 전자는 알겠죠? 무조건 이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 전자 하나가네. 그럼 얘 힘은 얼마예요? 뭐 거리 제곱은 따지지 말자고요. 거리 제곱은 만일력이어도 그러니까 다 보세요. 이거 전기력은 하나에만 작용해요. 하나에만. 전기력은. 얘요? 하나에만 작용한다니까요? 그럼 전기력은 따로 구해야 되죠. 얘들 두 개를 합쳐서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전자 하나에만 1대1로 작용하는 게 전기력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얘들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인데 반발력 계산해봐요. 반발력. 마이너스 1 곱하기 뭐예요?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반발력도 있어요. 있는데 중심 핵과 최외곽 전자 간의 힘이 너무 세니까 얘는 당겨질 수밖에 없다고요. 전자들이 개수가 많아져서 반발력이 커지는 효과보다는 중심 핵의 힘이 세져서, 특히 중요한 건 전자가 4개로 마이너스 4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 핵과 전자 맨 투엔으로 묶어요. 맨 투엔으로. 계산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이해 갔습니까? 번호가 커지면 저 왜 웃어 저거? 이해 안 간겨? 안 갔어? 간겨? 맛이 간 거라고? 이 녀석이. 자, 같은 주기에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같은 족을 봅시다. 명심할 것. 같은 주기든 족이든 번호 커지면 유액전화 어때? 커진다고 했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액전화 커지면 핵이 힘이 세지죠. 반지름 줄어야죠. 안 줄더라는 거예요. 봅시다.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요. 같은 족에서. 그럼 뭐가 커진다고 본다? 전자 껍질수가 커진다고 본다. 이렇게 커지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자 껍질수가 커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겠죠. 그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 커진다. 유액전화가 커지는 효과보다 이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져서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가려막으면 반지를 끌어당기지 못해서. 너 네 남자친구 사이에 자꾸 은밀히 껴들면 너 좋아지냐? 그거랑 뭔 말이야? 그러니까요. 너랑 남자친구랑 돈독해야 돼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여자들이 200명 껴봐. 어떻게 될까?
이 남자애가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걔도 만나면 너가 기분 좋냐고. 헤어지겠지? 네. 핵과의 힘이 소홀해지는 것이 반지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전자가 멀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애들이 막 껴들면 상쇄되잖아, 힘이. 이해가니? 간섭 효과가 생긴다고. 자, 봐봐봐. 3번 리튬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 3이라 놓고 하나, 둘 놓지만 11번 나트륨 그러면 얘는 플러스 11 핵전화 세졌어. 그런데 껍질이 더 늘었단 말이야. 반지름이 커진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도 좀 미안해. 근데 니네는 이게 시각이 제일 커. 커지네. 이렇게 본다니까? 이거 원래 원자 모형이 아니여. 알지? 근데 이렇게 커진다는 거지. 여기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얘도 하나. 이 중심핵과 이 전자 사이에 간섭하는 애들이 많이 생기면 분명히 핵전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밖으로 확장이 돼간다는 거야. 부분이.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생각해봐. 핵전화가 세졌는데 유핵전화가 세졌는데 껍질이 많아졌다고 꿍땡이가 됐네. 원자 반지름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건 전자 껍질 수가. 그래서 알았어?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요것도 봐봐. 이거. 3번 어디 있어요? 아, 쓰글. 양이온화 봐봐, 양이온화. 자, 11번 나트륨이야. 지금까지 한 거 그대로 봐. 여기다 에너지를 가하잖아? 그럼 내가 누굴 따라가? 세트 1이니까. 네. 네온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어? 하나 잃겠지. 자, 얘가 K에 2이고, L에 8이고, M에 하나야. 원으로 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어. 근데 얘는 누구냐? K에 2이고, L에 8이야. 제일 먼저 뭘 봐라? 껍질을 먼저 보라고. 껍질 어떻게 됐냐? 줄었지. 그럼 반지름 감소한 거야. 이해가냐? 껍질이 줄었으니까 유핵자가 당연히 세지지. 유핵자가 당연히 세진 거라니까. 왜? 전자 11개 간소하다가 10개 간소하면 어때? 양성자가 11개 있는 애가 더 힘이 세게 하나하나 더 간섭을 쏠 수 있잖아. 그걸 보지 말고 유핵전화보다는 껍질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가려막기 부하가 줄어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3주기가 2주기 된 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이건 10번 네온보다 더 세다니까. 이해가냐? 그러면 결국 얘들은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어. 봐. 원자 반지름이 누구보다 이온 반지름보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다? 크다. 그럼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은 1보다 작다. 이런 게 어떤 원소들이야? 금속 원소들이야. 이런 애들. 금속 원소. 왜요? 문경은 지금 얘 몇 개예요? 껍질이? 3개. 얘는요? 누가 커요? 뭐가요? 껍질이요. 껍질이요. 껍질이 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반지름 커요. 예. 그럼 줄었어요? 늘었어요? 아, 이온이 됐는데. 예. 이런 거라고요. 금속 원소는 대부분 이렇다고 얘들아. 알았어? 네. 그러면 음이온화가 뭔지 봐봐. 음이온화 차근히 잘 봐. 17번 염소가 있다. 얘가 전자를 받으면 이렇게 되거든. 17번 Cl 마이너스가 되고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얘는 K에 2에 L에 8에 M에 7개였다고. 맞지? 근데 얘는 K에 2에 L에 8에 M에 몇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질문한다. 이거 전자 껍질수 늘었니 줄었니 그대로니? 그대로. 그대로지. 두 번째, 원자번호 커졌니 줄었니 그대로니? 그대로. 그대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이 설명은 누가 더 세다 약하다를 우리가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근데 가려막기 효가 비슷해. 유해잖아. 비슷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쩌리 취급했던 전자 간 단발력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그래서 뭐야 얘는? 자, 전자의 숫자가 증가해서. 맞지? 전자 간 단발력이 커지니까. 맞지?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잖아. 비금속들은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까 여기서 말했던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냐?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응용하느냐? 바로 너희들 페이지에 잠깐 가봐. 133쪽 가봐, 빨리. 133쪽. 9번. 134쪽에 9번 있는데요? 133쪽이 9번. 봤어? 네. 9번에 보면 문제를 잘 읽어. 항상 니들이 질문 오는 거 문제 안 읽어서 오는 게 많아. 몇 주기 원소야? 2주기면 가려막히고 가는 비슷이야. 됐지? 그럼 A, B, C, D를 원자 반지름을 싹 훑어봐. 누가 제일 커? 걔가 원자 번호 제일 작은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원자 번호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예상돼? D. 자, 이제 봐. 니들은 만약에 금속 원소가 있다면 A 정도가 될 거고, 만약에 비금속 원소가 굳이 있다면 D 정도가 될 거야. 분명히. 그치? 주기율표상에서 번호가 딱 큰 애들이 저 우주 끝이니까. 자, 그럼 확인해. 밑에. 이온 반지름 봐봐. A는 60으로 줄었잖아. 이게 금속의 특징이라고. 껍질이 사라지니까. B는 어때? 줄었지. 얘도 금속이라고. 그럼 A, B는 과연 누굴 따라가냐? A, B는 누구? 헬륨을 따라간 거라니까. 껍질 2개짜리. 그런데 C, D는 어떠냐? 반지름이 늘었지. 걔 누구 따라갔을까? 네온을 따라갔겠지. 그 껍질 2개짜리잖아. 이해 갔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A, B가 양연이 된 것, 전자 껍질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표현하지만 C, D는 껍질 그대로야. 2줄인데 2개니까 그대로잖아. 원자번호 그대로야. 아, 전자수가 늘어서 단발이 커져서 뚱뚱해졌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나오지도 않아 시험에. 근데 여기까지 알아두라고 이렇게. 다시 원인집 돌아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단골 케이스가 뭐냐? 바로 세트 1이야. 세트 1, 세트 2거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거니까. 오늘 이해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말할 새도 없다. 지금 말하신 거죠? 싫어. 너니까 싫어. 네. 사실 못 잡아요. 자, 5번째. 나 눈을 보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얘야. 거기까지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서 다음 거일까요? 자, 등전자 이론입니다. 여러분, 등전자 이론이라는 게 뭘 같아요? 전자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먼저 여러분, 얘를 끌어들입시다. 이 온이에요, 이 온이. 이론이요, 이론. 왜요? 안 쓰래요. 쓰세요. 졸릴 때 뭐 써야 돼요. 그래, 글씨가 깨지죠. 이때 써야 진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트 1은 2주기에서 3주기를 거치죠? 네.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자 반지름 하는데 이 원자 반지름은 뭐 길이의 반이라고 했죠? 반. 정확히 말하면 화학결합 길이의 반이에요. 그래서 18류가 안 들어갑니다. 18류는 화학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 18류로 빼고 생각하세요, 항상. 굳이 TMI를 한다면 18족은 헬륨과 헬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액체 헬륨이에요. 네. 액체가 영하 269도씨로 떨어지면. 그럼 우리는 요 거리와 요 거리를 잰다는 얘기죠? 이건 화학결합 길이가 아니에요. 이건 1번자, 1원자 분자, 1원자 분자 간의 획관거리예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라고 이런 걸 이렇게 불러요. 반대를 발설하는 과학자가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 붙었을 때 거리를 잰 게 바로
반지름. 이건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이에요. 물리적 결합. 이건 떨어지면 상태 변화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한 원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화학 결합 길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18족은 빠집니다. 자, 2주기, 3주기. 7번 질소부터 누구까지 있다고 그랬어? 13번 알루미늄 몇 가지? 6가지가 있어요. 자, 얘를 먼저 원자 반지름으로 써볼게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끼워봐요. 얘가 2주기 몇 개예요, 여기? 7, 8, 9. 세 가지죠. 3주기 몇 개 있어요? 11, 12, 13. 자, 누가 궁금해요? 먼저 주기로 따라줘요. 됐어요? 누굴까요, 그게? 뭐가 누굴까요? 뭐가 누군데요? 니들은 떠들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3주기죠, 3주기. 네. 주기부터 끌어내라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껍질부터 끌어내라고. 그럼 누구예요? 11, 12, 13이 먼저라고요. 따져야 될 게. 근데 3주기에서 세 가지 원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껍질이 동일한 애들이잖아. 네. 그럼 번호가 어떨수록 뚱뚱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1번이 1등이라고. 얘가 제일 뚱뚱하다고. 3주기이며 번호가 제일 작아서. 그럼 3주기이며 그 다음 번호가 누구예요? 맞네. 이렇게 해요. 3주기이며 그 다음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2주기를 끌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2주기에서 누가 제일 원자 번호가 작아요? 7번이요. 그 다음에 8번이요. 그 다음에 9번이요. 이게 원자 반지름 비교예요. 전자 껍질로 먼저 배치를 하고, 먼저 배치가 뭐뭐로 배치된 거죠? 일단 몇 주기를 놓고 3주기가 앞에 쓰고 그 다음 몇 주기를 뒤로 놓고 그 다음에 껍질이 같다면 번호가 작은 애를 제일 뚱뚱하게 놓는다 이거예요. 이제 얘가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 자, 중요한 건 이온이 되면 껍질이 어떻게 되죠?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온이 되면 동일해지는 거예요. 껍질 몇 개로? 2개로 동일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는 가려막기호가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번호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고요? 7번입니다. 7번. 그래서 얘는 여기다 이걸 써주죠. 이온 됐을 때는. 얘가 제일 뚱뚱.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자, 세트 2를 나열해 볼게요. 3주기에서 몇 주기예요? 4주기 원소입니다.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자, 원자 반지름 세팅해봐요. 몇 주기가 뚱뚱하다? 4주기입니다, 무조건. 4주기 중에서도 19, 20번 중에 누구? 19번이 제일 뚱뚱하고, 그 다음에 20번 칼슘. 그 다음에 3주기에서 15, 16, 17 중에 15번이 제일 뚱뚱하고 16번, 그 다음에 17번 연소로 순서가 이렇게 잡힙니다. 세트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나옵니다. 그 다음 이온 반지름을 보면 이온 반지름은요 껍질이 동일하니까 번호 제일 작은 누가? 인 3가마에서가 제일 뚱뚱. 16번 황 2가가 그 다음, 17번 연소 1가가 그 다음, 19번 칼륨 플러스가 20번 칼슘 2가 플러스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했어요. 이제 결론을 때립니다. 이온이든 원자든 입자 반지름을 비교하는 순서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건 이따 보여줄 거니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원자든 어떤 이온이든 입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이거부터 봅니다. 전자 껍질수. 얘부터 보세요. 알겠죠?
전자 껍질 수가 만약에 커지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했다는 거죠. 전자 껍질 수가 줄면 반지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애가 뭐예요? 얘로서요. 바로 같은 조교. 그 다음에 아까 껍질이 줄어든 애가 누구였어요? 양이오나. 이런 애들은 껍질부터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두 번째, 그렇다면 껍질에 변화가 없다. 뭘 보라? 원자 번호를 봐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거라고요. 유효 핵전화가 커집니다.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중심 핵이 세지니까 핵을 확 당기잖아요. 구름을. 이런 예가 누가 있어요? 같은 주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등전자 이름 여기에 해당돼요. 세토와 세토가 여기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껍질이 동일할 때 번호 작은 애가 뚱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껍질도 번호도 똑같다면 뭘 보다? 아까 음이온화 보여요? 아까 기억나요? 음이온화? 이럴 때는 전자수를 봅니다. 전자수가 커지면 전자 간 반발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져서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다?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예로 뭐가 있다? 음이온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됐죠? 반지름 비교는 이걸로. 자, 여기 한번 보게요. 자, 이게 원자 번호거든요. 여기서 이게 뭘까요? 이온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유효했잖아? 이게 유효했잖아. 원자 반지름. 예, 이게 원자 반지름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몇 번 과정일까요? 왜 8번보다 9번이 작죠? 전량이 이거. 칩시가 정리할 때 2번이죠. 그래요. 이게 2번 과정입니다. 요건요. 2번. 역시 2번이요. 그럼 2번 몇 번일까요? 1번. 이런 거예요. 보는 게. 자, 이거 딱 잡고 그냥 그거부터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됩니다. 양이요. 봐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등전자 이론이라니까요. 아.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몇 번일까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얘겠죠? 얘는요? 얘겠고요. 맞죠?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게 몇 번이냐고요? 네. 3번. 그래서 3번이라고요. 껍질 그대로고 원자 번호 그대로인데 전자수가 늘어나는 거 몇 번이라고? 3번. 그럼 요거 여기로 오는 거. 1번. 그렇죠. 이것도 1번. 1번. 알았어? 이거 뭘까요? 이게 유효액이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유효 핵정. 이렇게 막 넣어놓고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등변자예요. 됐죠? 요렇게 놓고 분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126쪽까지 끝낸 거야. 자, 그럼 우리는 3번으로 가보죠. 127쪽이 3번. 자, 다음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한다. 1번 비교해봐. 이거 몇 번으로 비교해야 돼? 1번. 1번은 1번으로 비교하는 거야. 껍질이잖아.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니까. 그래서 누구 쪽으로 부등호? 나트륨 쪽으로 부등호. 됐죠? 2번은 2번 같은 주기잖아. 그럼 누구 쪽으로 부등호? 나트륨 쪽으로 부등호. 번호가 작잖아. 2번. 2번. 자, 3번.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 몇 번? 1번에 대한 얘기죠. 껍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나트륨 쪽으로 부등호. 자, 4번. 플로린과 플로린 마이너스는 어디 쪽으로 부등호? 플로린 마이너스 쪽으로 부등호가 돼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4번 가봐요. 예, 4번에서 A, B, C, D로 가는 건 몇 번? 원자 반지름이 A, B, C, D로 가는 건 몇 번? 2번. 그렇죠. 그럼 A가 152가 60으로 되는 건?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1번, 2번, 3번을 다 찾았네요? 여러분 125쪽으로 와봐요. 125쪽으로 오세요. 왔죠? 자, 내 말 들으세요. 2주기는 결과론적으로 3주기보다는 원자 반지름이 작거나 붙지? 네. 그런데 2주기의 1족 보세요. 리튬. 리튬이 마그네슘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알루미늄보다. 이해 가요? 그 다음에 규소보다도. 그렇죠? 리튬은 마그네슘까지는 보다는 작은데 누구보다 크다? 알루미늄보다 크다고요. 그럼 이거 나오면 니네 갑자기 머리가 맹해져요. 그런데 시험에 얘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이렇게 출제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1족 원소가 있어요. 1족. 그리고 여기 17족 원소가 있어요. 17족. 됐습니까? 1족과 17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기가 A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가 B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가 C라는 원소가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B하고 C, A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면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세요. 누가 제일 뚱뚱하다? B가 제일 뚱뚱하겠죠. 왜? 얘는 2주기고 얘는 몇 주기인데요? 됐죠? 여기 얘가 등장하면 마찬가지예요. B가. 왜? 원자 반지름이 누가 제일 뚱뚱합니까? B가 1등인 건 알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1족이, 2주기, 1족이 되게 뚱뚱하다고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D.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이런 식의 순서거든요. 이 예외라고요. 그럼 저런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 봅시다. 자, 1족인데 만약에 B하고 C 얘들이 이온화 됐을 때 이온 반지름 비교해요.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누가 제일 뚱뚱할 것 같아요? D입니다. D. 얘는 세트 2니까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C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관계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아, A가 두 번째로 뚱뚱한데 이온화되면 철불지네? 왜? 헬륨을 따라가니까. 아, 이렇다면 쟤는 2주기에 1주기구나라는 거죠. 이게 한 번 알아둬야 된다니까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2주기 1족은 항상 알루미늄보다 크다. 아니에요. 2주기 1족 리튬만 그래요. 11번 나트륨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2주기 1족은 2주기 1족 리튬만 예외라고요. 네, 항상 예. 알루미늄보다 크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이 장이 뭐라고 해서 분석하기로 했지. 외운 친구를 맞춰요 그냥. 외운 친구 외우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2주기는 항상 3주기가 작나요? 아니요. 베릴륨 보세요. 베릴륨은 누구보다 큽니까? 인이나 황이나 염소보다 커요 또 베릴륨이. 네. 자, 이렇게 시시콜콜함까지 다 따졌다가 문제를 낼 수 없겠지. 그럼 가장 편한 게 뭘까? 세트 1이야. 제일 편한 게. 세트 2.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낸다. 알았니? 네. 넘겨보시면. 이해가만 들어. 넘겨보시면. 이해가만 들어. 페이지. 여러분, 어차피 니들 뭐 안 할 거 아니야. 숙제 같은 거.
저 해왔어요. 저 서른 문제 그래서 붙였는데. 화났어요 지금. 이혼화 반지 화를 말하면 내는데. 안 돼요? 예? 이혼화 반지 말하면 안 돼요? 이온화 반지름이요? 아, 이혼화 반지 이혼화 에너지. 인트로 하죠. 자 봅시다. 인트로. 내가 이온화 반지름 하니까 일어나. 아니 왜 하자고 해 그냥. 진도는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한 저기 치고를 끝내도 됩니다. 시골했겠네요. 예, 얼마나 좋아요. 아, 역시 우리 러스. 자, 페이지 128쪽. 이나 봐요 얼른. 자, 128쪽.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주기성인 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 개념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요. 기체 상태 어디에서? 원자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원자 반지름 여러분들 배웠잖아? 야, 반지름이 뚱뚱할수록 전자 떼는 게 편하겠냐? 홀쭉할수록 편하겠냐? 네?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뚱뚱할수록. 뚱뚱할수록 편하겠지. 걔가 에너지 적게 들겠지. 네. 왜 뚱뚱한다는 건 그래도 핵전화라는 말 표현을 같은 주기에서는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족에서는 유액전화 세졌거든. 하지만 뚱뚱하면 핵으로 뭐니까 전자 떼는 편하겠지. 그 원자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워. 근데 그거는 분명히 예외가 있으니까 출제자에 그걸 끼고 시험에 낼 거란 말이야, 분명히.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개념이야, 개념.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전자 떼내기 쉽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양이온화 되기 쉽다는 얘기가 되거든. 양이온화 되기 쉬운 거야. 그럼 뭐 되기 쉬운 거냐? 산화 되기 쉬운 거라니까. 아까 전에 주기율표에서 선생님이 잠깐 TMI 해가지고 금속의 반응성 얘기했지. 금속은 전자 잃어버리는 게 반응성이잖아. 그럼 금속성이 어떻다?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곡해서 듣지 마. 이렇다고 음이온 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알았냐? 이거를 애들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 양이온 되기 쉬워? 그럼 음이온 되기 어렵겠군. 얘는 그냥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되기 어렵다라는 정도만 나타낼 뿐이야. 음이온 되기 쉽다, 어렵다는 따로 있어. 그게 전자 친화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양이온 되기 누가 쉬워, 누가 어려운 뭐만 보라고?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 거야. 알겠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쓰이는 이 말들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18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정한 전자 비치지. 이온화 되기 쉽냐 어렵냐? 어렵잖아.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어떨까? 매우 크다라고. 매우 크다. 알았어? 네. 너네 원자 반지름에서 18족 봤니? 못 봤지. 유액전에서는 잠깐 봤잖아. 여기서는 큰 효과. 알았어? 얘들은 뭐 이온화 에너지 예외가 없으니까. 알았어? 그럼 이제 볼까? 같은 주기에서는 누가 제일 홀쭉하다? 17족이 홀쭉하지. 그걸로 따지면 누가 제일 안정하지? 18족이 제일 안정하지. 그럼 3번 리튬부터 10번 네온까지 누가 에너지 제일 셀까? 네온이 제일 셉니다. 그 다음 플루린 이런 식으로. 이해가니? 그래서 대충 재면 9번 플루린 되면 8번 산소고 그 다음에 7번이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중간에 예외가 섞어. 왜 그럴까? 그게 오비탈로 설명이 될 수 있어. 오비탈. 니네 박스 한번 그려봐. 하나. 그 다음 누구야? 둘. 그치? 여기서 박스 몇 개 그려? 3개 그려야지. 이것만 갖고도 예외성을 증명할 수 있어. 자. 이게 몇 번이야? 3번 리튬이야. 2주기 출발. 얘가 이온화이 제일 적다고. 이게 몇 번이냐? 4번 베릴륨이지. 여기서 전자 하나 떼내려면 얘부터 떨어지겠지. 자, 이게 셀까? 이거 몇 번이니? 얘가 셀까? 2번.
아, 왼쪽 거. 자, 봐봐. 얘는 에너지가 높아나. 오빠의 높다니까 때리기 쉬워요. 쉬워요. 얘보다는 요거 때리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 의미하는 줄 알아?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하나 생겼잖아. 외부에서 에너지 들어오지. 그럼 얘 혼자밖에 없잖아. 도망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에너지는 낮은데 이렇게까지 돌아버리면 이거 몇 번이니? 이래버리면 또 이 노란색 빨간색 에너지 엄청 높아. 이걸 안정화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 없을 때는 노란색 금방 떨어지거든. 들어오면 안정화돼. 왜? 확률이 많아지잖아.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누가 받을지 확률을 모르잖아. 이때 확률이 확 높아져. 자, 그러면 4번 베릴륨보다, 그지? 5번 풍소가 이온화율이 분명히 반점이 작거든? 이온화율이 적. 양용되기 쉽다고. 다시 채워보자. 여기까지 채웠다. 이게 몇 번이야? 7번. 그래서 푸른색의 전자가 떼어낼 거야, 아니? 이거 훔치기 중에 굉장히 안정적이지. 전자 떼내기 되게 어렵거든.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아까 그래서 은민이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 안정한 전자 배치는 적어요. 훔치기식을 만족해서 강제로 에너지 쓰면 들어가겠지만 평생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몇 번이니? 8번. 8번. 뭔가 쌍으로 들어가기 시작점이잖아. 이거 쌍으로 되는 게 하나잖아. 그러면 아까 파란색이 떨어지는 것보다 이 흰색 떨어지는 게 더 쉽다. 근데 여기서 봐라. 이렇게까지 되잖아? 이렇게까지 하면 또 안 돼. 확률이 높아지니까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건 뭐를 얘기하면 좋냐면 이거 없을 때는 지금 스핀자기 양대수 다루는 몇 개 있어. 하나. 에너지가 들어오잖아? 그럼 걔가 최외곽으로 도망가는 게 걔가 확률이 되게 높은 거야. 흰색이 가는 확률이. 근데 보라색까지 딱 생겨버리면 또 확률이 커져. 줄어들어. 왜? 나눠서 가지니까. 그걸 안정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에너지 변동에 의해서 무엇든지 처음 할 때, 아까 5번 분수, 꿀전자 처음 시작할 때, 얘는 쌍으로 전자상이 만들어진 거 처음 시작할 때. 그 원리만 알면 너희들은 이온화를 다 꿰찰 수 있어. 그려볼게. 여기서는 애들이 그래프 그리고 길거든. 자, 같은 주기만 보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있고. 이온화 에너지다. 3번 그렸어. 4번 그렸어. 5번이 에너지 떨어져. 그 다음 6번이 이 정도. 7번 됐지? 8번이 떨어져.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자, 질문. 얘들아, 여기 2번이 있다면, 됐지? 얘보다 클까, 작을까? 2번이 있다면. 얘 껍질 몇 개야? 커요. 네오는. 2개지? 얘는 껍질 하나거든. 이 정도 돼요. 자, 지금부터 불러봐. 2번 헬륨부터 10번 네온까지 이온화의 순서로 제일 센 게 누구냐? 헬륨. 헬륨, 그 다음 네온. 네온, 플로린. 플로린, 질소. 그렇게 불러요. 질소야. 그 다음에 누구? 산소. 산소, 산소. 탄소, 헬륨. 그렇지. 그 다음 산소. 이렇게 잡아나가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얘 18족이잖아. 얘도 몇 족이야? 18족. 이렇게 보이는 게 족이야. 얘가 그래도 옆으로 그래도 쭉 따라가면 이게 족이고, 요 밑에 쭉 그리면 요 11번 요 아래쪽으로 그려져. 알았어? 같은 족에서는 반대쪽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온화율이 풀어. 양념되기 쉽다고. 근데 같은 주기는 요게 있다는 거. 명치만 알아. 이거 끼고 시험 때 정말 많이 나와. 이거 끼고. 그러면 나온 김에 봐라. 요게 누구라고? 질소. 얘가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얘가 누굴까?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 마그네슘. 그 다음 이렇게. 세트 1 빼봐. 세트 1 순서대로. 제일 센 애가 누구야? 네온, 플로린, 질소, 산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냐?
1차만 나오면 쉽지. 이제 2차, 3차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려줄 거야. 여기는 많은 함정을 봐야 돼. 그러면 뻔해 나오는 문제. 알았지?